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카페에 혼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핸드폰도 꺼내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렀던 때가 언제였는가? 우리는 빈틈을 두려워한다. 스케줄이 비어 있으면 불안하다. 주말에 아무 약속도 없으면 초조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로 시간을 채운다. 모임을 잡고 약속을 만들고 할 일을 찾는다. 마치 멈추는 순간 무너질 것처럼.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빈틈 그 자체가 아니다. 빈틈 속에서 마주하게 될 자신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올라오는 그 불편한 감정들, 억눌렀던 생각들, 외면했던 질문들, 그것들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다. 어제 저녁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드라마를 봤는가? 유튜브를 스크롤했는가? 친구와 통화를 했는가? 그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물어보자. 그것이 진정하고 싶었던 일인가? 아니면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인가? 우리는 시간을 때운다는 표현을 쓴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말이다. 시간을 때운다니. 마치 시간이 무언가 불편한 것, 빨리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그것을 왜 때우려고 하는가? 왜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가? 작년 이맘때를 떠올려 보라.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는가? 대부분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날들을 그냥 흘려보냈기 때문이다. 의식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자동 조종 모드로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잠들고, 다음날 또 같은 일을 반복하고, 주말이 오면 밀린 잠을 자거나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그렇게 한 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간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내가 뭘 하고 있었지? 내 시간은 다 어디로 갔지?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멈춘다. 그리고 질문한다. 하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지금 멈춰라. 지금 질문하라. 지금 깨어나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30대였고 좋은 직장에 다녔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공허함을 느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뭔가 놓치고 있는 느낌. 그는 그 느낌을 없애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났다. 더 많은 취미를 시작했다. 헬스장에 등록하고 영어 회화 수업을 듣고 주말마다 등산 모임에 나갔다. 하지만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어느 날 그는 감기에 걸렸다. 심한 감기였다. 회사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틀을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다. 처음에는 답답했다. 해야 할 일들이 밀리는 것 같았다. 연락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 미안했다.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뭔가 달라졌다. 열이 내리고 몸이 조금 나아지면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토록 찾던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는 것,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것. 그 순간 그는 그냥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느꼈다. 직장인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으로서. 우리는 너무 많은 역할을 한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이어야 한다.
집에서는 좋은 가족 구성원이어야 한다. 친구들 앞에서는 재미있는 친구여야 한다. 연인 앞에서는 다정한 연인이어야 한다. 이 모든 역할을 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사라진다. 그렇다면 이 역할들을 다 벗어던졌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진짜 당신이다. 역할이 아닌 당신. 가면 뒤에 당신. 타인의 기대가 아닌 당신 자신의 진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라. 당신이 5살이었을 때를 기억하는가? 무엇을 좋아했는가? 무엇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는가? 그때의 당신은 누구의 기대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했다. 그것이 순수한 당신이었다. 그 아이는 어디로 갔는가? 언제부터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보다 타인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우리는 자신의 꿈보다 사회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는가? 사회는 우리에게 말한다. 좋은 대학에 가라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라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간다. 의심 없이, 질문 없이, 그리고 어느 날 그 목적지에 도착한다. 좋은 직장을 얻었다. 괜찮은 집에 산다. 나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한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 왜 여전히 뭔가 놓친 것 같은가? 왜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 원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선택을 하려면 먼저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작다. 아주 작다. 수많은 다른 목소리들에 묻혀 있다. 부모의 목소리, 선생님의 목소리, 친구들의 목소리, 사회의 목소리, 미디어의 목소리.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조용해져야 한다. 혼자 있어야 한다. 외부의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내면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녀는 40대 중반이었고 성공한 변호사였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출근하는 것이 너무 싫었다. 그러면서도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어느 주말 그녀는 혼자 산으로 갔다.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걷고 싶어서 산길을 걷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이유도 모를 눈물이.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울음이 멈추고 나서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주 작지만 명확한 목소리.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야. 그녀가 변호사가 된 것은 아버지의 꿈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변호사가 되고 싶었지만 가난해서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딸에게 그 꿈을 투영했다. 그리고 그녀는 착한 딸로서 그 기대에 부응했다. 20년 동안 산에서 내려온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일을 그만두기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다. 미쳤다고 했다. 그렇게 좋은 커리어를 버리다니. 하지만 그녀는 확신이 있었다. 이번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따르기로. 지금 그녀는 작은 책방을 운영한다. 돈은 예전보다 훨씬 적게 번다. 사회적 지위도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말한다. 이제야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다고.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인 것 같다고. 이것이 용기다. 자신의 진실을 따르는 용기.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용기. 안전함을 버리고 미지로 나아가는 용기.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에서 나온다.
그 연결은 혼자 있는 시간에 만들어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생산적이지 않은 시간,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다. 현대 사회는 생산성을 숭배한다. 모든 시간이 무언가를 생산해야 한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냥 있는 것은 게으른 것이다. 낭비다. 가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다. 가장 창조적인 순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온다. 가장 깊은 통찰은 고요함 속에서 떠오른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혼자 있을 때 내려진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외쳤다. 뉴턴은 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중력을 발견했다. 아인슈타인은 산책하면서 상대성 이론을 구상했다. 그들은 모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위대한 발견을 했다. 물론 당신이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발견을 하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질문들에 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하다. 고요함이 필요하다. 페이스북을 스크롤하면서는 이런 답을 찾을 수 없다. 넷플릭스를 보면서는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오해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휴식도 필요하고 오락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자신과 만나는 시간도 필요하다. 하루에 10분만 내보라. 아침에 일어나서든 저녁에 잠들기 전이든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10분. 핸드폰도 보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고 그냥 앉아서 숨을 쉬는 10분.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 것이다. 손이 근질거릴 것이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일 것이다. 그것을 그냥 관찰하라. 싸우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그냥 지켜보라. 며칠이 지나면 조금 편해진다. 몇 주가 지나면 익숙해진다. 몇 달이 지나면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된다. 그 시간을 놓치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든다. 이것은 명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사색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관찰한다.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가?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는가? 어떤 욕구들이 느껴지는가? 그냥 관찰하라.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라. 이 알아차림이 쌓이면 자기 이해가 깊어진다. 자신의 패턴을 보게 된다. 반복되는 생각들, 반복되는 감정들, 반복되는 반응들. 이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분노를 보면 분노에서 자유로워진다. 자신의 불안을 보면 불안에서 벗어난다. 자신의 욕망을 보면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다. 하지만 보지 못하면 그것에 사로잡힌다. 무의식적인 패턴이 우리를 조종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같은 관계 패턴을 되풀이한다. 같은 문제에 계속 부딪힌다. 한 남자가 계속 같은 유형의 여자와 사귀었다. 처음에는 매력적이었지만 결국 고통스러운 관계였다. 헤어지고 나서 다시는 그런 사람을 안 만나겠다고 다짐했지만 몇 달 후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자꾸 같은 일이 반복되는가? 그러다 상담을 받게 되었고 거기서 자신의 패턴을 발견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랐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여자에게 끌렸다. 그것이 익숙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달라졌다.
다음에 누군가에게 끌렸을 때 그는 멈춰서 물었다. 이 끌림은 어디서 오는가? 진짜 이 사람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익숙한 패턴에 반응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 그를 자유롭게 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패턴들이 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패턴들, 상처에서 나온 패턴들,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패턴들. 이것을 보려면 거리가 필요하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 공간은 혼자 있을 때 만들어진다. 타인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반응한다. 상황에 휩쓸린다.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두려울 수 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환상. 나는 강한 사람이라는 환상.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환상. 하지만 혼자 깊이 들어가면 이런 환상들이 벗겨진다. 자신의 이기심도 보인다. 자신의 약함도 보인다. 자신의 평범함도 보인다. 처음에는 충격이다. 실망이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다. 그리고 진실을 받아들일 때 자유가 온다. 더 이상 가짜 자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기 수용이다. 많은 사람이 자기 개발을 말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그것도 좋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기 수용이 있어야 한다. 자기 수용 없는 자기 개발은 자기 부정이다.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다. 이것은 끝없는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진정한 변화는 수용에서 시작된다. 지금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받아들여진 것은 이완되기 때문이다. 이완된 것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억지로 변하려고 하면 저항이 생긴다. 내면의 갈등이 생긴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저항이 사라진다. 갈등이 해소된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성장이 일어난다. 씨앗을 생각해보라. 씨앗이 꽃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 씨앗은 그냥 씨앗이다. 하지만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을 피운다.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안에는 이미 모든 가능성이 들어있다. 다만 그것이 펼쳐질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 공간은 자기 수용이 만든다. 그 시간은 혼자 있음이 제공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크게 자란다.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빨리 크고 싶어 한다.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한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뿌리를 내릴 시간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뿌리 없는 성장은 불안정하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린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무너진다. 진정한 힘은 뿌리에서 나온다. 그 뿌리는 혼자 있는 시간에 자란다. 당신의 뿌리는 얼마나 깊은가? 당신의 중심은 얼마나 단단한가? 외부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중심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라. 이것을 키워라. 중심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양치질하듯, 밥 먹듯,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면 노력이 필요 없다. 그냥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당신의 삶 전체가 변한다. 조금씩, 느리지만 확실하게.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라. 일주일 만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대나무를 아는가? 대나무는 처음 4년 동안 겉으로는 거의 자라지 않는다.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느라. 하지만 5년째 되는 해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자란다. 몇 주 만에 몇십 미터씩. 사람들은 5년째의 성장만 본다. 그리고 감탄한다. 하지만 그 성장은 4년의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보이지 않는 4년. 변화가 없어 보였던 4년.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4년. 당신도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을지 모른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당신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 언젠가 올 폭발적 성장을.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꾸준히 계속하라.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 자신과 대화하는 것. 자신을 관찰하는 것. 자신을 이해하는 것.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을 계속하라. 매일 조금씩.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찾던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평화도, 행복도, 사랑도, 지혜도, 힘도 모두 당신 안에. 밖으로 구하지 마라. 안으로 들어가라. 타인에게 기대지 마라. 자신에게 의지하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자신 안에서 답을 발견하라.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여행이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가장 멀리 가지만 사실은 집으로 돌아오는 여행. 가장 어려운 여정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하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신 자신에게로 가는 여행을.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맨 그 집으로 가는 여행을.